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 매수 매도 결정, 자산 투자 결과, 목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케빈 러시발, AI 과잉 투자발 혼조세였습니다. 1월 30일 트럼프가 케빈 러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자 미국 시장은 거의 모든 종목이 폭락하였고, 이에 따라 2월 2일 코스피도 폭락하였습니다. 코스피는 폭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하였습니다. 2월 2일 코스피 시장이 종료되고 트럼프가 이란과의 대화를 언급하고 PMI 지수가 좋게 나오며 미국 시장은 반등하였고, 그 결과 2월 3일 코스피 시장이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과잉 투자 논란에 따른 2월 4일, 2월 5일 연이은 큰 하락으로 시장의 공표 탐욕 지수는 3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케빈 러시는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고 생각하며 양적 완화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둘기파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케빈 러시의 연준 의장 임명은 더 큰 시장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에 저는 1월 3일 폭락 후 2월 2일에도 폭락할 것에 대비하여 속슬은 60달러를 깨면 분할 매도, 아이렌은 48달러를 깨면 매수,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프로든 하락을 하면 매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케빈 러시 연준 의장 임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오래가지 않고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속슬 매도, 아이렌 매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주 10%의 큰 하락 후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AI 캐펙스를 확대한다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해 저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스를 66달러에 분할 매도했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3배 레버리지라 변동성이 너무 컸기에 멘탈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단,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량을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아이렌은 실적 발표 전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실적 발표 후에도 큰 폭으로 하락해 결국 30달러 초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저는 속스를 매도한 예수금 중 큰 비중으로 아이렌을 매수하게 됩니다. 사실 40달러대에서 큰 비중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기다렸다가 30달러대 살걸. 이렇게 아이렌을 큰 비중으로 추가 매수한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채굴 인프라를 활용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과 상승을 함께하고 AI 데이터 센터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까지 성사시킨 것을 통해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주와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더 컸기에 레버리지에는 투자하지 않고 본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원래 저는 매수 매도를 자주 하지 않고 한번 매수를 하며 오래 가져가는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수 매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소 20주, 아이렌 1200주, QLD 300주를 매수했고 속스를 900주 매도했습니다. 떨어졌어도 결국 익절이긴 하지만 속슬의 경우 70달러가 넘어가는 걸 봤기에 속이 아주 쓰렸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메가사이클이라고 불리고 있어 사실 70달러가 다시 오더라도 1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수지구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제 아파트는 제 예상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전에 살았던 장안가 아파트는 1,000만 원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역시 하락장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만 유지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직도 초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에 몰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릴 적 가난을 경험했던 저에게 평범한 일상은 너무 소중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투자해 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주었던 회사에서의 생활이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직급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책임감, 선의의 경쟁이 아닌 경쟁, 시기 질투 등 업무 및 업무 외에 많은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주 바뀌는 경영진으로 인해 업무의 양은 불필요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만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이 들었고 회사를 그만두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돈은 30억 정도 있으면 회사를 다닐 때와 비슷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투자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하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자산 30억을 목표로 하여 도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